현재 논란 중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상병 특검법까지 발의됐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지속되면서 정작 유가족의 아픔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상병 특검법과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제는 주위에서도 동성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 부부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동성 부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날 경우 남은 동성 배우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동성혼 배우자의 상속권, 완벽한 상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수색 작업 도중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최수근 해병대원.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크게 들끓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자적 수사가 가능한 특별검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여당은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한치의 물러남도 없이 갈등만 이어지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법안은 야당 주도하에 가결됐고 5일 뒤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인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독주라며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상정에 의결한 제2요구안을 제거한 겁니다.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행사한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이 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정당들은 즉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다만 여당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관건은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재적의원은 296명,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80석으로 여당에서 17명 이상이 이탈표를 던져야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야당은 만약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다음 국회 개원 즉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여당과의 기싸움이 22대 국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족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같이 총선 직후 전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최상병 특검법.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충돌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요. 최상병 사건,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는 걸까요? 사건 전말과 수사 상황을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7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폭우. 특히나 집중호우가 심했던 경상북도 예천군은 예년보다 12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같은 달 18일부터 호우 피해 복구작전 TF를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장병 11,000명과 구급차 등을 투입했습니다. 예천군은 장병 999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이 중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해병대 소속 21살 최수근 상병이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려고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겁니다. 최 상병은 그날 저녁 11시 7분경 실종 지점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들은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최 상병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명조끼도 안에 그 수사관님 걔가 어디 갔냐고 세상에. 사고 발생 후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구명조끼 착용 지시는 없었고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상부 책임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사단 지휘부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해병 1사단 지휘부가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 그러던 중 조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사 과정 중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 문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는 해병대 수사단 단장으로서 최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임무를 수행했던 박정훈 대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박 대령 주장에 따른 사건 조사 경위 일지는 이렇습니다. 2023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박정훈 대령은 경북 포항과 예천으로 가며 사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조사 서류를 검토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날의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한 후 수사 외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예정대로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10월 6일에는 경찰의 사건 이첩 후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박 대령 주장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 전 장관은 법리 검토를 위해 결재 이튿날 이첩 보류를 명령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이며 외부 관여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앞서 국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 21일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김 사령관도 박 대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각계에선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쟁점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및 법리 검토 지시가 정당했는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자료 회수가 적법했는지, 국방부 조사본부가 회수한 기록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줄인 것이 합당한지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항명이냐 직권 남용이냐,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건을 두고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국방부 간 진실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지난주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문신사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불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재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 등에서는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오던 권모 씨. 시술 한 회당 14만 원씩을 받고 202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 영업장을 홍보하고 번 수익에 따라 세금도 냈지만 권 씨는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오로지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의사가 아닌 이가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권 씨와 그의 변호인 측은 눈썹 문신 시술 자체가 보편화돼 있다며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라는 인식은 변화한 시대와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초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해 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장기간 토의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눈썹 문신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염료가 사용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용 성형 등도 사람 생명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문신사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했다며 관련 법 등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 문신이 의료법에 속해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관리되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또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터라서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17분 중에서 3분이 무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판결에 큰 기대를 걸었던 문신사들도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민참여재판은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저희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눈썹 문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판결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문신사중앙회는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문신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투쟁을 하고 싸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의 하급심들과는 다소 엇갈리는 결과 지난해 청주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연이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른 판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된 지금 결국 문신 시술에 대한 법 판단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달리게 됐습니다. 문신사들은 무죄 판결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신 시술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이 없는 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신 합법화를 위한 법안들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문신을 법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주고 그게 통과가 되면 가장 빠르고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신이 사실상 이제 시술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걸 의료법 안에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 법으로 규정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발의되면 좋겠습니다. 문신 시술 이용자가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시대. 그러나 국내 35만 명의 문신사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그늘 아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완벽한 상속, 재미있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성애 부부가 생기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동성 배우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가 오늘 주제인데요. 완벽한 상속 법무법인 율쌤 허영석 변호사님이 알려주십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그 종로나 이태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동성애자들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한국은 법적으로는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의 혼인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동성 간 혼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동성 배우자는 당연히 뭐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동성 부부라면 법이 인정하는 혼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민법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예전에 법조 출입 기자로 활동을 했을 때 이 게이 커플 중에 한 명이 이 성전환 수술을 한 후에 법원에서 이제 성별 정정 이걸 이제 허가를 받아갖고 혼인 신고를 한 경우를 봤었는데 최근에는 법원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그리고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을 정정받은 유튜버 이 두 명이 혼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이미 혼인한 상태라면 성별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판결로 또 동성혼이 허용될 빌미를 또 차단을 하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아무튼 이제 본연의 성별끼리는 혼인 신고가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변호사님과 이 드라마 같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부부 중 한 명이 전업주부일 때 경제 활동을 하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경제적 자립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한 동성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한 명이 병에 걸려서 아픕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점에서 오래전에 가족과 인연이 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 아픈 사람을 돌보며 이 홀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동성 배우자는 경제적으로 또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변호사님. 이 상속권을 인정해달라고 또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남은 동성애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돼야 될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성 간 배우자와 비교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다라는 평등권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동성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예. 민법 조문에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동성 배우자의 상속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동성혼이라면 이제 법이 인정하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실혼 관계랑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뭐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니까 뭐 상속인 지위를 인정해달라 뭐 이런 논리를 좀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혼 배우자 역시 혼인 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속인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그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혼 관계자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위헌 헌법 소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예, 그 헌법 제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좀 헌법 소원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헌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해당 민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결정문을 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여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법에 기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기 때문에 네. 해당 민법 조항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예, 그 다시 이 동성부부 얘기로 좀 돌아와서 이 동성부부는 이 사실혼 부부 이 관계보다 사실은 이제 뭐 실정은 뭐 사실혼 관계보다 더 훨씬 더 이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혼 관계 부부보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헌재에서 언급한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즉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 정도는 이 동성 부부 간에도 네. 사실혼 관계 그 배우자에 준해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지난해 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좀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동성부부 간 지위를 최초로 인정했다고 평가되는 고등법원 판례인데요. 네. 해당 판례에서는 동성부부 역시 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사회보장 권리를 동성부부 간에도 인정했습니다. 예. 물론 뭐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금 심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 그 지금 판례를 보면 이 동성부부 지위를 뭐 사실상 뭐 사실혼 그 수준으로 사실혼 배우자 수준으로 인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해석이 우려가 됐던 것인지는 몰라도 네. 해당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이성 간 혼인만 허용하는 민법 규정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헌재 결정 등에 따라서 동성부부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예. 따라서 해당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아직까지는 동성부부 1인에 대해서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동성 배우자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즉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족급여 권리까지 인정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상조다. 이게 방금 시기상조다 이런 좀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동성 부부에게 뭐 유족급여나 아니면 뭐 기타 상속인과 유사한 지위가 인정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입니다. 현재 예. 그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벨기에, 네. 스페인, 캐나다 같이 순차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동성 배우자 간 상속을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예, 또 미국에서도 또 예, 그런 또 경우가 미국도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간 법률혼을 법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워싱턴주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워싱턴주에서 동성 간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법에 근거해서 동성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기도 한 것을 보면 조금 추세 자체는 이 동성 배우자 간 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그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 얼마 전 이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로 회복을 한 남성이 쓴 편지를 읽었는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실태는 모르고 그저 감성적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이 정상 혼인 가정의 배우자에게만 상속이 인정되는데, 이 기타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회보장적 권리 등이 동성혼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날이 올지 좀 궁금합니다. 완벽한 상속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